네.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? 지금 그 대만 같은 경우에 이 TSMC로 대만이란 나라는 엄청나게 부자가 됐는데 대만 사람들은 가난하다. 맞습니다. 예, 물가. 그렇죠. 환율. 그리고 지금 최근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은 이제 3고 리스크라고 하는데요. 환율, 물가, 그다음에 이제 유가 이 세 가지 봉착해 있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나라는 막 세금이 넘쳐나고 부자는 되게 부자지만 내 삶은 변화가 별로 맞습니다. 없다. 이거가 제일 큰 문제 아닌가 싶어요. 그게 핵심 질문이고요. 예. 결국은 대만 1인당 GDP가 우리나라보다 높은데 예. 대만이 어떤 평균 임금이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에요. 산인제 대학을 졸업을 한 사람의 평균 임금이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밖에 못 받는 나라,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아니잖아요. 네. 그렇다면은 지금 내년도 올해보다 국세 수입이 최소한 100조 원 이상 더 들어올 텐데 이 100조 원을 어떻게 잘 써야지 우리가 전체 국민들의 삶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이 국민들의 합의를 통해서 잘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. 저는 그 방법이 첫 번째는 어떤 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우리 효율성을 높이고, 두 번째는 소득 불균형 해소, 여기 두 가지에 굉장히 잘 써야죠. 네, 소득 불균형 해소에 잘 써야 된다. 김용범 실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성과급이 실제로 지급되고 임금 인상이 현실화되는 연말 그리고 내년 초가 진짜 고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맞습니다. 어떤 배경이 숨어 있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. 그러니까 지금은 경제 지표, 특히 재정 지표만 극단적으로 좋은 것은 너무 좋고 네. 나쁜 것은 너무 안 좋은 이 예. 극단적인 상황인데 아직까지 실물로 못 느끼고 있잖아요. 예. 그런데 이 실물로 느끼는 시점이 예. 김용범 실장에 따르면은 올해 말 또는 한 내년 초 정도다라고 예상하고 있고 네. 그 말은 맞는 얘기죠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이 100조 원 초과세수, 저는 증대된 세수라고 표현합니다만 증대된 세수로 100조 원을 어디다 쓸지 저는 국민들끼리 정확하게 합의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그래서 이제는 좀 너무 정파적인 논쟁 말고 네. 100조 원을 어디다 쓰자. 에너지 인프라라면은 어떤 에너지 인프라에 쓰고, 소득 불균형 해소라면은 어떤 소득 불균형 해소에 써야 되는지 좀 구체적인 논쟁을 했으면 좋겠고요. 제가 좀 팁을 드리자면은 정치인들은 뭔가 좀 새로운 제도를 좋아하거든요. 뭔가 네. 내가 이런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어라고 좀 의시하고 싶어 네. 하잖아요. 그런데 저는 굳이 새로운 제도를 만들지 말고 기존 제도,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보장제도, 그리고 이 빈곤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, 그리고 차상위 계층을 위한 그 EITC 제도가 있어요. 네. 그런 제도 같은 것들을 조금 더 두텁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현재 필요한 제도가 아닐까라고 예. 생각을 합니다. 저희 80년대만 하더라도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임금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. 한 9대 1? 그러니까 90% 100%. 한 10% 정도, 예, 예. 15% 정도 차이였는데 지금은 한 반절밖에 안 되고 거기에 또 비정규직임은 더 낮거든요.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그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이 노동자들 간의 임금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좀 천착을 해야 된다. 그 많은 돈을 일하는 노동자들이 예, 할 수 맞습니다.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. 예, 그러니까 시장 소득 자체의 이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법이 있고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시장 소득의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하는지를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고요. 저는 아니라서. 재정 전문가여서 예. 그래서 이 100조 원의 세수를 통해서 이 시장에서 발생한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를 할까? 네. 거기에서 가장 좋은 것은 어떤 기초생활보장제도라든지 EITC라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. 알겠습니다. 국회로 또 토론을 하러 가셔야 돼가지고 오늘은 더 길게 붙잡고 있을 수가 없어서 다음에 또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.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.